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시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 안전도시국 내 3개 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과와 4개 팀으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재생과 신설 등 2개과 2개 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가 이처럼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아니면 하반기 때 또 용역을 조직 진단 용역을 해서 하면 내년에 이제 넘어간다든지 또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공직사회 내에서부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새로 선출되는 시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 시장의 임기 만료가 3개월 남은 상황인데다 광양시가 이미 민선 8기 시작에 맞춰 올해 업무 계획에 7월 조직진단 연구 용역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 역시 이번 조직 개편을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어차피 또 조직 진단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4월 달에 하고 또 그 이후에 한다면 행정 낭비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역시 임기 말 시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제 알기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밖에서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사실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입법 예고 등 예정된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 조직 개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광양시의 조직 개편 시도가 지역 내 소모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고 의회의 문턱까지 진통 없이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전남의 주식 소유자가 1년 사이에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의 주식 소유자는 68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소유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1.9% 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22.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전체의 15%인 1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소재 상장 법인 가운데는 한전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았고 박셀바이오와 금호타이어, 우리종합금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가 유류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어업인 2만 9천여 명에게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도내 어가의 유류비 절감 장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해수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모자라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지역 아동센터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는 물론 악기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센터 입구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찬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때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씻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온수기를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차가운 물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아동센터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입니다.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월 평균 급여가 22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인천에 비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에 겨우 맞춰서 저희 쌤들 급여를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충분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2명인 한 센터에 지원된 한 달 운영비는 818만 원, 종사자 3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등 715만 원과 프로그램비 70만 원가량을 빼면 3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임대료 등을 내기도 모자라 후원에 의존하거나 종사자들의 사비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 전남도 의회에서도 아동센터가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좀 실효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뭐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호봉제에 준하는 처우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는 374곳으로 56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돌봄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장애인정책연대 등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인데도 이 대표가 이를 과한 것처럼 표현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와 출근하는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는 꼭 이기는 야구로 팬들의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전략과 절실함을 앞세워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다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투타 모두에서 한층 짜임새가 생긴 확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시범 경기 8승 3패 2무의 성적만큼이나 경기 내용이 알찼습니다. 베테랑들은 시범 경기 내내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했고 젊은 선수들은 기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전까지 준비는 모두 끝났고 예열도 모두 마쳤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이 안 나온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시범 경기 동안 좀 기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좀 제일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1위에 장타력과 주루 능력까지 과시하며 개막전 1번 타자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부담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은 너무 기대만 너무 되고 빨리 개막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김종국 감독도 선수들이 생각보다 훨씬 잘해줘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3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며 실망을 시켰던 만큼 올해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올해는 정말 절실함을 갖고 팬들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이기도록 하겠으니. 기아는 이번 주 토요일 LG와의 안방 2연전을 시작으로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향한 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양시가 전남도 장기 체류 여행 프로젝트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선정에 따라 전남, 광주 거주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광양여행 희망자를 선정해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사진과 여행 후기 등을 개인 SNS를 통해 올린 뒤 남도 여행 길잡이 홈페이지에 수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급력이 큰 여행 작가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을 우대 선정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지, 불편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도입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전남에도 배정됐습니다.
도내 약국과 병원 98곳에 라게브리오 1,200여 명분이 배정됐고 이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팍스로비드는 전남에 배정된 8,600여 명분 가운데 6,300여 명에게 처방됐습니다. 목포의 섬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그동안 불편이 많았는데요. 섬 지역의 해저관로 매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섬 주민들도 마음 놓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30여 분 떨어진 달리도. 그동안 지하수를 끌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부족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빗물을 받아 설거지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포에서 수돗물이 해저관로를 통해 달리도에 공급되면서 주민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섬은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가수기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섬 자체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섬마을 수돗물 공급을 기념하는 지방상수도 공급 통수식이 달리도 선착장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지역 섬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9년 11월. 2년 4개월여 만에 목포 북항에서부터 장자도, 율도, 그리고 달리도까지 해저 4.8km, 육상 10km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됐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5월 목포 외달도에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를 마무리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외달도까지 개통을 하면은 우리 섬 지역의 물 문제를 100% 해결해서 목포 전체 상수도 급수율을 물 걱정이 사라진 목포 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